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글이 써지지 않아 무작정 제주로 떠나온 젊은 소설가 하늘. 그는 영감을 얻기 위해 늦은 밤, 아무도 찾지 않는 제주의 오래된 화산 트레일, 샛별오름을 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를 반기는 것은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머리 위로 쏟아질 듯한 무수한 별들뿐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잠시 잊고 싶었던 그에게 이 밤은 곧 마법 같은 운명의 시작이 됩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 무작정 떠나온 제주. 젊은 소설가 하늘에게 그곳은 도피처이자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몇 달째 그의 노트북 화면 위에서는 하얀 커서만이 무의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한때는 샘처럼 솟아나던 이야기들은 모두 마른 강바닥처럼 갈라져 버린 뒤였습니다. 출판사의 독촉 전화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밤, 하늘은 펜션에 가만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충동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맑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으면 별이 잡힐 것만 같았죠. 그는 인터넷에서 제주별 보기 좋은 곳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유명 관광지들 사이에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샛별오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오르면 길 잃기 십상이지만 정상에서 마주하는 별밤은 평생 잊을 수 없다는 어느 블로거의 후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길을 잃는다 해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지금 자신의 인생 자체가 길을 잃은 상태였으니까. 하늘은 야은 외투 하나를 걸치고 무작정 렌터카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샛별오름의 입구는 생각보다 더 외지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좁은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는 차에서 내려 입구에 섰습니다. 쌩하고 불어오는 제주의 밤바람은 도시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날것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산암과 억새풀, 그리고 이름 모를 흙냄새가 뒤섞인 그 바람은 마치 태고의 자연이 내쉬는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 아무도 찾지 않는 오름을 혼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감정은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개를 들자 머리 위로는 그야말로 별들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벨벳 위에 무수히 많은 다이아몬드를 쏟아부은 듯 하늘은 빈틈없이 별들로 가득 차 있었죠. 거대한 띠를 이루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별빛에 취해 걷던 하늘은 어느 순간 자신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사람 키만한 억새풀로 뒤덮여 있었고 밤이 든 울퉁불퉁한 화산암 투성이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그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사방의 풍경은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던 순간 배터리가 다 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화면이 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오직 거칠게 울부짖는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자연의 완벽한 고요함과 어둠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조난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막막한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발치에서 마른 억새풀이 부스러 가고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라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의 발치에 아주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들고양이인가 싶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두 눈과 뾰족한 주둥이는 고양이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숲을 비추자 그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마침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어미를 잃은 듯 보이는 아주 작은 새끼 여우 한 마리. 온몸의 털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야생 여우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하늘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말을 거는 듯했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 숲의 더 깊은 곳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는 하늘이 따라오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동물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공포에 떨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작은 여우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상하고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여우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신기하게도 길 없는 길을 막힘없이 나아갔습니다. 빽빽한 덤불을 헤치고 험한 바위 틈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하늘을 이끌었죠.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끝나고 갑자기 눈앞이 탁 트이는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오름의 정상 근처에 있는 마치 비밀의 정원처럼 숨겨진 작은 공터였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전혀 들지 않았고 하늘은 동그랗게 뚫려 있어 별들이 더욱 가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길고 가는 실루엣과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은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 역시 현대적인 등산복이 아닌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하얀 옷이었습니다. 하늘을 공터로 이끌었던 은빛 여우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 발치에 몸을 비볐습니다. 남자는 부드러운 손길로 여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계심으로 가득 찬 채 굳어있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잃었나 보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밤의 공기처럼 맑고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나지막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밤에 미아가 된 손님을 데려오곤 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놀라움이나 당황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곳에 나타날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하늘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공포도 잠시 잊은 채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신비로운 여우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 샛별오름의 깊은 밤, 하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법 같은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공터 한가운데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와 그 발치에 몸을 비비는 은빛 여우. 그리고 숲의 경계에 멍하니 서 있는 하늘. 새 존재를 둘러싼 고요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공포감은 어느새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이 차오르고 있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하늘은 자신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하늘은 잔뜩 경계심이 서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이 시간에 왜 이런 깊은 산속에 그리고 이 여우는 대체 정체가 뭡니까? 야생 여우는 아닐 테고 키우시는 건가요? 하늘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남자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하늘이 서 있는 어두운 숲 쪽이 아닌 자신이 있는 밝은 공터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행동은 경계하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시오라는 무언의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의 분위기에서는 어떠한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남자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남자의 모습은 더욱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리만치 하얗고 이목구비는 마치 섬세하게 빚어낸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얼굴이었죠. 소년의 애뜸과 노인의 지혜로움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을 담고 있는 듯 깊고 투명하며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하늘 역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터를 둘러싼 나무들 덕분에 하늘은 마치 거대한 돔 스크린처럼 오목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쏟아지는 별들은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오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던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흩어지지 않고 명확하게 하늘의 귓가에 와서 꽂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별들이 제자리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의 작은 생명들이 밤새 안녕한지 지켜보는 일을 하고 있죠. 오름을 지키는 사람이라니. 국립공원 관리인 같은 것일까? 하지만 그의 행색이나 말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이 오름의 정령이나 수호신처럼 소개하는 듯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남자는 몸을 숙여 발치에 있는 은빛 여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여우는 기분이 좋은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이는 길 잃은 영혼을 달래주는 작은 친구죠. 밤의 숲을 헤매는 외로운 발걸음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특히 당신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유난히 더 귀를 기울인답니다. 남자의 말은 하늘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감을, 재능을, 어쩌면 작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이곳 제주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늘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곡이 찔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하늘은 애써 퉁명스러운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뭘 찾는다고요? 저는 그냥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서울로 돌아갈 길만 찾으면 돼요? 그의 말에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너그럽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길을 잃지요. 어떤 이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어떤 이는 인생이라는 더 거대한 숲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시의 한 구절처럼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그에게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하고 불안한 내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작가라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하늘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진심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찾고 있는 거라 어쩌면 저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막막하게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에 저 혼자만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에요. 이 별들처럼 반짝이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꺼져버린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신비로운 눈빛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밤하늘의 한 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잿더미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별이 태어나기 위한 가장 뜨거운 응축의 시간일 뿐입니다. 저 별들을 보세요. 지금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도 사실은 수억 년의 어둠 속에서 홀로 뜨거움을 견뎌낸 끝에 비로소 빛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더 밝게 빛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요. 남자의 위로는 너무나도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하늘은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씩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오름지기도 철학자도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이 밤과 별과 자연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전령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이 신비로운 남자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남자, 결이 들려주는 위로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주의 밤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리는 그의 영혼에 길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불안감과 자기 혐오가 이 낯선 오름의 공기 속으로 조금씩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이 남자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기라도 한 것처럼요. 하늘의 물음에 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사람들의 한숨소리, 억새풀이 속삭이는 외로움의 노래, 그리고 별빛에 담겨 내려오는 간절한 소원들까지도요. 당신의 마음 역시 이 오름의 일부이기에 저에게는 들리는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하늘은 더 이상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신비로운 공간에서는 그것이 더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는 결이 가리킨 풀밭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결 역시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은빛 여우는 자연스럽게 결의 무릎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오름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결은 마치 오래된 책의 첫 장을 넘기는 것처럼 나지막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이야기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늘을 아득한 옛이야기 속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 샛별오름 아래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감히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죠. 그는 매일 밤 이 오름에 올라 하늘의 별들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신을 저 밤하늘의 가장 높고 밝은 별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야만 높은 곳에서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평생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요. 결의 이야기는 슬프면서도 낭만적이었습니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간절한 소원을 가엾게 여긴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이 오름에 올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야 한다. 만약 단 하루라도 그 정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너는 영원히 별이 되지 못하고 이 오름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이 될 것이다. 나무꾼은 기뻐하며 산신령의 말대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오름에 올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죠. 그의 곁에는 늘 그를 따르던 흰 여우 한 마리가 함께했습니다. 그 여우는 나무꾼이 어릴 적 덫에 걸려 죽어가던 것을 구해준 이후로 늘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우를 친동생처럼 아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던 터라 여우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사실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인간이 되고 싶어 천년을 수행하던 구미호였죠. 하지만 우연히 만난 나무꾼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인간이 되는 것도 신선이 되는 것도 모두 포기한 채 오직 그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이 별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응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헌신적이어서 차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상대를 어지럽힐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100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오름에 오르자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험을 내렸죠. 내 정성은 갸륵하나 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의 모든 미련을 끊어내야 한다. 지금 너의 눈앞에 가장 소중한 것 2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우의 모습이다.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내 손으로 직접 베어야만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나무꾼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평생 따르고 의지했던 여우를 해치는 것 또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흰 여우가 그의 손에 들린 칼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저를 베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당신이 하늘의 별이 되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요. 그 순간 나무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칼을 내던지고 여우를 끌어안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100일 기도의 마지막 날 해가 떠오르면서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별이 되지 못하고 샛별오름을 영원히 떠도는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숨을 거둔 여우는 그를 기다리는 슬픈 운명을 가엾게 여긴 옥황상제의 명으로 이 오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1000년에 한 번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밤에만 두 사람은 잠시나마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결의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늘은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를 본 것처럼 깊은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년에 한 번 만나서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자 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을 모두 흡수한 듯 깊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천년에 한 번 오는 밤입니다. 결의 마지막 말은 마치 주문처럼 고요한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의 머리 위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운명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신비로운 남자가 어쩌면 전설 속의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천년에 한 번 오는 밤입니다. 결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선언처럼 혹은 예언처럼 고요한 공터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장난일까? 아니면 이 남자가 나를 놀리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까? 하지만 결의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깊고 슬픈 눈동자는 오직 진실만을 담고 있는 듯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하늘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미처 다 이해하기도 전에 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밤하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쉬욱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칠흑 같던 밤하늘의 한쪽 끝에서부터 밝은 빗줄기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별똥별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찢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대한 불덩이가 밤의 장막을 가르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별똥별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하늘의 사방에서 수백 개의 별똥별이 약속이라도 한 듯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난생 처음 보는 황홀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저 쏟아지는 별들의 향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시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거대한 빛의 붓이 밤하늘이라는 검은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은 한낱 먼지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순수한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작가로서의 강박, 영감이 마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세상에 홀로 뒤처진 것 같았던 외로움이 저 거대한 우주의 신비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지막 별똥별이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고 밤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들의 잔상이 여전히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이 감동을 함께 나눌 단 한 사람, 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정말.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결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던 은빛 여우 역시 한 줌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기요. 어디 계세요? 하늘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숲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이라도 간 것일까? 아니면 먼저 자리를 뜬 것일까? 하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늘은 그가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오묘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의 작은 파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돌이었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돌은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이 자신에게 남기고 간 운명의 증표라는 것을. 어젯밤의 모든 일은 결코 꿈이 아니었으며 그 신비로운 남자와 여우는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머릿속 창작의 샘에서 거짓말처럼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이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년을 기다린 남자가 있었다. 그 첫 문장을 시작으로 다음 문장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 결이 들려주었던 샛별오름의 슬픈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 새로운 운명을 시작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을, 이별이 아닌 재회를, 체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손안의 돌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돌의 따뜻한 온기가 마치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은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름을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차 안에 앉아 동이 터오는 제주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와 먼지가 쌓여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이야기들을 미친 듯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샛별오름에서의 하룻밤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저 영감을 찾아 헤맸지만 대신 사랑과 운명,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손안에서 온기를 뿜어내는 별빛 조약돌은 이제 그가 쓰는 모든 문장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완성될 때쯤 그는 다시 샛별오름을 찾아 그 신비로운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자신이 펜션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젯밤의 일은 모두 한바탕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손안에는 밤새 꼭 쥐고 있던 별빛을 닮은 신비로운 조약돌이 여전히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제주의 샛별오름에서 보낸 하룻밤은 그의 마르지 않던 영감에 불을 지폈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 이야기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